네, 계속해서 한지원 캐스터와 함께 오늘 시장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는 뭡니까? 네, 개인 양도세 회피 물량이 전날로 종료가 되면서 시장의 눈은 1월 효과 여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1월 효과를 누리기 위해 중국의 방역 완화 기조에 따른 차이나 플레이, 즉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가 유망해 보인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가 양도세 대상자가 확정되는 마지막 날이었고 그 관련 물량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최근 수급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어제 시장을 간단히 짚어보자면 양도세 부과 대상자가 확정되는 어제까지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5거래일째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배당락일, 즉 오늘을 앞두고 기관은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팔자세를 보이는 개인과 사자세를 보이는 기관의 힘겨루기 속에 국내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5일간 개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개인의 경우 코스피에서 마이너스 2조 5,800억 원가량 팔고 있고요. 코스닥은 1조 600억 원가량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특히나 어제만 국내 증시에서 1조 5천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웠다고 하는데요. 반면 개인 매물은 대부분 기관이 받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의 단기 수급 집중은 배당을 노린 매수 성격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기관의 경우 코스피에서 2조 7천억 원가량 매수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8,170원가량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배당락일인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점쳐지는 섹터와 종목의 매수세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유망 섹터로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가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역시나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에 관련주들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 화장품과 면세점, 그리고 항공이 주를 이뤘는데요. 이런 가운데 화장품주가 좀 강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토니모리가 13.75%로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였고요. 면세점주 안에서는 호텔신라가 제일 강했습니다. 5% 가까이 오르는 모습, 그리고 항공주 중에서는 LCC 항공사를 좀 중점적으로 강한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티웨이 항공이 5.45%의 상승, 제주항공도 5%의 상승을 보였고요. 진에어 역시 3%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방역 정책이 바뀐다. 이거는 여러 차례 보도가 됐는데요. 어떤 점이 이전과 달라진 겁니까? 네, 이제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기대되고 있죠. 지난 7일 PCR 의무 해제에 이어서 오는 1월 8일부터는 실질적인 리오프닝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이 발표한 완화 정책의 변화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기존 전염병 방역 수준이 갑으로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한 단계 낮춘 을로 전환이 됐고요. 또 해외 입국자 시설 5일, 자가 3일로 총 8일 동안 격리 의무가 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격리 의무가 폐지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입국자 PCR 검사가 의무였는데요.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출발 48시간 이내로 음성 결과지를 대체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중국이 리오프닝 된다면은 일단 그 팬데믹을 넘어선다면은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의 리오프닝을 두고 두 가지 얼굴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중국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패닉에 빠졌다라는 소식이 연일 들리고 있는 반면에 그만큼 빠르게 전염병 등급을 낮추고 방역 규제를 해제해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현실로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폭증 수준입니다. 그에 비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낮은 모습이죠. 이를 두고 중국의 한 전문가는 백신과 의약품에 대한 지원 없이 봉쇄를 해제하는 것은 다른 어려움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감염 사례가 많아지면 소비자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 소비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중국 소비자들은 다른 국가처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한 데다가 이 기간 월급은 감소했습니다. 일상 회복이 중국 경제에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처럼 초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내년 중국 경제의 성장률을 더 낮게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 사례도 존재합니다. mRNA 접종률이 낮은 인도에서의 지난 2022년 1월 코로나 확산세 추이를 감안해 본다면
중국 역시 2023년 감염 확산 이후 일상 회복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집단 감염이 이루어져야 이걸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중국의 그 경제 정상화 언제쯤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경제 정상화의 분기점은 내년 춘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도 중국의 리오프닝의 마지막 관문은 1월 코로나 대유행과 치사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일 예상 시나리오대로 1월 초중순 중국의 코로나 대유행이 피크아웃하고 춘절 인구 대이동에도 불구하고 치사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게 유지된다면 춘절 이후 중국의 수요 회복과 경기 반등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3월에 있을 이 양회 같은 경우에는 이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정상화를 정책 목표로 삼고 또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진핑 지도부는 새로운 3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리오프닝과 부동산 부양을 경기 부양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리오프닝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또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우려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제인사이트에서도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과 한 발짝 더 들어간 새해 리오프닝 전략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원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